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좀 선별해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키워드는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뭐 이렇게도 말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과의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죠. 미국의 조선은 한국의 업황의 그 성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조선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해석하며 조선 기자재, 조선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많은 궁금증 중에 조선주부터 좀 해결을 해볼게요. 오늘 급등세. 다만 투자를 위해서는 이 뉴스에 따른 기대감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선주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주 실적은 좋았어도 수주가 좀 주춤하면서 26년 이후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게 조선주다라는 말도 그동안 있었거든요. 저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오늘은 모멘텀이겠죠. 근데 이제 일단 조선주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 올라갈 만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조선업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군함 관련된 거나 뭐 내륙에 돌아다니는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는 배 정도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MS를 따지면 미국은 뭐 1%도 안 되는 M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지금 근데 반면에 중국은 뭐 군함 이제 군비 확충 차원에서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군함들을 열심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인데 일본도 일부 있지만 일본도 지금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최근에 이제 MRO 계약 이런 것들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를 안고 가야지 조선업을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게 이제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군함이 굉장히 최첨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수리를 제때 업그레이드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들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그래서 배를 중간중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게 뭐 정부 바이든 정부냐 뭐 트럼프 정부냐에 상관없이 미 국방부 자체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가장 급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두 종목이 제일 강한 이유가 두 회사 모두 지금 사실은 MRO 관련돼서 엮여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미국이 뭐 그 상선 발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제 방산 쪽에 특히 이제 미국 군함 관련돼서 이쪽으로 지금 이쪽 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붙었다는 거죠. 시장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근에 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고 두 종목 모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은 뭐 전반적으로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주를 더 못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크를 더 늘리면 되는데 도크를 지금 안 늘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늘렸다가 또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제 도크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중국도 나중에 이제 이게 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주가 줄게 되면 오히려 그게 큰 화로 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짜배기만 돈 되는 것만 수주하자는 게 우리 조선업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에 가장 좋은 게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인데 이들 기업이 MRO, 유지, 보수, 정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좋다라는 조언 속에 조선주,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 보유자의 영역에선 당연히 계속 가져갈 것 같고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세요? 뭐 충분히 더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오늘 급등했으니까 조정은 좀 나오겠죠.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급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하는데 이성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원래 약간 좀 말을 미리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툭툭 내뱉는 즉흥적이죠.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즉흥적이라고 해서 뭐 생각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양반도. 근데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제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대부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 네.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 이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지고 있죠. 반도체는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접어들면 좀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나 주식시장은.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도 현물을 뭐 사고 팔고 큰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없고 오히려 이제 선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가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피해주, 수혜주 나누긴 하지만 그게 진짜 피해냐 수혜냐 이것도 아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하고 거래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러면 처음에 세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수혜주들은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오늘 방산주가 별로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네, 낙폭이 예, 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제로 수혜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또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움직임에 우리가 너무 빠져들 건 아니다. 결국 찐수혜주는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성웅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또 하나가 트럼프의 공약이 관세 인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도 나왔던 건데요. 이 부분에서 조선주와의 연결고리, 뭐 우려감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조선에 대해서 거래하는 그 거래하는 이 지폐는 대부분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한 상승은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이 바로 실적에 크게 점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죠. 이 바이든 쪽에서 이 LNG 프로젝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뭐 친환경선 쪽에서의 이 건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나왔을 때 어떤 수주에 대한 뭐 미국보다도 어떤 글로벌적인 다른 지역적으로의 좀 비중이 됐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전화를 걸어서 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수혜주와 뭐 피해주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끼리만 또 얘기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직접 연결된 게 오늘이 조선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수혜주도 굉장히 좀 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뭐 트럼프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제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좀 시장이 좀 냉정하게 좀 계속 그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오르는 지금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중공업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환율 상승의 가장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또 얘기가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은 환율 상승에 의한 이 수출 수혜주로서 그냥 안전하게 좀 매수하는 관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지금 현대로템이죠. 최대 어떤 수혜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그런 방산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 대선에 대한 부분이 이 결과를 떠나서 이벤트가 소멸됐다는 관점에서 그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오전에는 이런 좀 수급적인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를 보는 게 오히려 좋고 오늘 급등락하고 있는 대선 관련주는 차익 매물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조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이슈, 속보가 나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는데 차장님은 조선주 그럼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조선주들을 저는 계속해서 2, 3년 지금까지 뭐 수주했던 걸 본다고 하면 2, 3년치의 실적은 계속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네.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조선 이 섹터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여러 매크로 지표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 쪽에서의 지금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매크로적인 환율적인 환율적인 수혜 부분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저유가에 대한 그 정책이 뭐 트럼프 이 당선자의 공약이긴 한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추후에 봐야겠지만 우선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수준을 놓고 본다면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매수 관점을 좀 강하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생각보다는 뭐 차익 실현에 노출될 만큼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다도 그냥 저가 매수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주 첫 번째 이슈 잡고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장 안에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움직이는 쪽이죠. 일론 머스크가 줄을 정말 잘 섰다. 우주에서 가장 잘 선 사람으로 지금 이름이 올려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이겠죠. 우주항공 섹터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하면 저희는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주항공으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되는 걸까요? 테슬라와 우주사업 스페이스X가 기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날개로 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재정 개혁을 일론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머스크가 실제 권력을 쥐게 되면 우주항공 섹터가 진짜 대표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일단 뭐 미국은 거의 공식적으로 금권 선거가 가능한 나라죠. 네. 예, 돈을 거의 뭐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하루에 한 명씩 추첨해가지고 100만 달러씩 줬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돈을 엄청 썼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지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이제 우주항공 산업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지금 2차 전기차까지 지금 테슬라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저는 그분이 아마 뭐 공화당 후보로 언젠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주항공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 뭐 자율주행 테마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것만 안 움직이고 있죠. 네. 이제 테슬라 상승이 2차 전지와 연관 지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오늘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오늘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로 뭘 쏘아 올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결국에 이제 정치계 입문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는 테슬라를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을 안 했고요. 네. 그럼 스페이스X는 아마 날개가 달리겠죠. 일단 우주항공은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랬고요. 뭐 지금도 그러면 트럼프가 되고 나면 조금 더 강화되는 거지. 어차피 지금 미국 나사는 거의 하는 일은 연구 정도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선진 기술을 쓰는 것들은 지금 스페이스X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금 더 유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가 여부는
조금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조금 더 수혜는 예상되는데 투자에 나선다면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좋겠다. 이성훈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주항공 섹터가 이 기운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일단 이건희 대표님은 국내 관련주 가운데 직접 수혜주 찾긴 좀 어렵다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관련주 가운데 HVM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죠. 25% 급등세고요. AP 위성, 컨택 등이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지금 스페이스X와 그 직접적으로 관련인 건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이제 우주 발사체 이 특수 소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스페이스X 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관련 기업들 이 빼고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스페이스X와 어떻게 특별하게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종목들은 좀 제한적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이 트럼프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도 우주 쪽에서의 그 어떤 이 법안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머스크 쪽이 계속 이걸 요구하겠죠. 그 전에도 이제 종합적인 이 법안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을 계속 주장했던 게 바로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역시 이 실적이 이제 우주와 우주항공 관련 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기업들은 많이 없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짙은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시작된 모멘텀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이런 우주 쪽에서의 관련 법안 또 이제 정책 지원 또 이제 이 우주 업스트림 이제 분야 쪽에서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제 우주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산업적으로도 곧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주가에 먼저 선방향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추경 매수보다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의 이 전문적인 어떤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만약에 좀 이 본업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 부분도 영위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이 우주 쪽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주가적인 좀 안정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있거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군수 쪽에서 실적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우주항공 쪽과의 모멘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올해 우주항공 관련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이런 이 방산 쪽과 또 관련된 이 업스트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조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대중국 관세 정책도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있고요. IRA상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테슬라가 중국 사업에도 좀 위협이 생기는 건 아닌지란 우려감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2차 전지 하락도 이와 연계돼서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보조금 폐지 때문에 지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근데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 좀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피해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는 그럼 IRA 법안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원 하원 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법안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럼 IRA 법안을 수정을 하든 일단은 뭐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일단 던지죠. 크게 질러놓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협상을 할 텐데 어떻게 앞으로 협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보조금이 폐지될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음 주 정도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다고 전기차 공장을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조지아가 지금 트럼프를 찍었지만 조지아주만 보더라도 그 안에 현대차 공장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공장들이 있고요. 주요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들도 있고 또 이제 전기차 공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배터리 공장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그 안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까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트럼프가 말한다고 무조건 다 폐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질 가능성을 보고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 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주가는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없는 분들은 천천히 사시면 되고요. 있는 분들은 조금 뭐 지금 어차피 비중 줄이기에는 좀 늦었죠. 네. 예, 매수 가격에 따라 전략은 좀 달라질 텐데 이익권이나 보합권이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좀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21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1.9%의 하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또 좌우하고 있을지 종목별 특징 상황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미증시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트럼프 당선 시 보일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악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급등락 보이고 있는 특징주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조금 전 언급했던 조선과 우주항공에 이어서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건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재 장 초반의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6.61%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나자 향후 로보틱스에 대한 이 속도 개발감 기대감이 들어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난주에 하반신 마비, 웨어러블 장비가 만들어진 엔젤 로보틱스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대응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이어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건 결국 일론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가 15% 가까이 상승한 데 힘입어서 FSD가 급증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퓨런티어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로보택시 발표 이후 실망감에 하락했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FSD 관련주는 상승 지속성이 약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과연 테슬라의 상승세와 힘입어서 FSD 과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오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SD는 잘 가고 있지만 2차 전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현재 2.34%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테슬라라는 키워드보다는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키워드로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을 딛고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이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따라갈까요? 해리스라는 키워드를 따라가 오히려 하락폭을 보일까요? 앞으로의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럼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과 함께 세워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0.7% 가까이 현재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자국 우선주의와 트럼프의 기업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오히려 외국 기업인 TSMC와 ASML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 치스법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감돌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한 궁금증들 증시오늘 2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조선주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먼저 해드렸고요. 그 밖의 특징주로는 앞서 보신 대로 로봇주,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 여기에 또 반도체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UAM 관련된 종목 방산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위주로 저희가 투자 전략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주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종목별로는 가장 탄력이 좋은 건 SBB테크, 하이젠 R&M, 이렌시스, 엔젤로보틱스, T로보틱스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희 로봇주도 선별적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상승 탄력만 봐서는 저희가 흔히 대장주라고 말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 위주로 움직임이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테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로봇주도 장기전 가능하겠습니까? 가벼운 종목이 잘 간다는 것 자체가 테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진짜 로봇 사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지 정상이죠. 지금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권을 테슬라가 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미국 내에 이제 여론들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같이 유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엮였다. 오늘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관련주 그다음에 수혜주, 피해주 막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다행히 전화 통화에서 조선주 얘기해서 조선주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보니까 로봇, 자율주행 뭐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근데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거는 뭐 미국 테슬라가 로봇을 주도하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올라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고 여전히 이제 많이 빠졌던 뭐 SBB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나 이제 보통 한 5%에서 4%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주가가 싸니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수혜주 찾기의 일환으로 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성우 차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종목별로 한 번 더 볼까요? 퓨런티어가 13%, 현대오토웨버, 슈어소프트테크, 라이콤 등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레이더, 라이다 관련한 종목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이들의 변동폭이 이 1시간 반 사이에도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 이걸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성급하게 어떤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하루하루가 이 로봇 관련 주들은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테슬라의 어떤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로봇주들이 어떤 향후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도 단순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그 주가 상승이 이 로봇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시세를 좀 올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결론은 이제 뭐 테슬라도 실적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나 이쪽에서의 소프트웨어가 실적이 대부분이죠. 뭐 자율주행이나 어떤 이 우주항공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머스크가 꿈꾸는 뭐 그런 쪽에서의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 테슬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떤 이 본업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펀더멘탈보다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효과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본업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자체가 뭐 좋고 나쁜 거 떠나서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수렴해야 되는데 약간 고평가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반대로 또 그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은 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반도체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탐색하며 숨고르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주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처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해서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7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 전환 오늘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까지 봐야겠지만 이건희 대표님, 오늘은 하이닉스가 1% 상승을 반납하고 1% 하락을.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더 견조하더라고요. 투자 전략은요? 일단 뭐 전략이라고 할 건 없고요. 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버티셔야 된다. 네. 이제 그럼 반도체가 수혜냐 피해냐
이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해보면 수혜도 아니고 피해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시는 눈치 게-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뭐 수혜도 아니고 피해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 지금 AI 끌고 가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끌고 가는 이 AI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과 똑같이 필요한 쪽은 또 과감하게 잘해주는 게 또 트럼프 정책이니까 지금 뭐 칩스법을 폐지한다, 폐지하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거고 새로운 이제 동맹을 관련돼서 이제 뭐 본인들의 이권을 좀 지키기 위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시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 지금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업황 자체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를 바이든이 끌고 갔다라고 해도 지원해줬다고 해도 그거를 트럼프가 지원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의 먹거리는 결국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AI를 지금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봤던 종목이 엔비디아 같지만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정부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도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증명인데 그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네. 반등은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이 구간에서요, 수급의 특징도 발견되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목을 더 많이 사고 대신 어디서 자금을 빼고 있는 걸까요? 이에 따른 전략, 수급의 참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